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6.15 17년이 됐네. 17년 전에 각자 뭐 했나? 저요? 저 감옥에 있었죠. 그래? 조직 사건으로. 네. 난 감옥에서 딱 나오자마자 곧 6.15가 됐던데. 다들 뭐. 아니 저는 그때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는데. 네, 대학원. 네. 한창 그 실험 세팅하고 이러고 있는데 비행기 막 내려오더라고. 비행기가 내려요? 순환공항에. 네, 순환공항에 비행기 내려오는 영상을 그때. 깜짝이야. 지난주 토요일이 6월 항쟁 30주년이었는데 이게 6.15가 17년 됐다고. 6월 항쟁 있고 나서 13년 만에 정상회담이 된 거고. 야, 이게 6.15가 한참 된 거야. 17년이나 됐어. 우리 아들내미가 17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저 나이 든 사람들 또 옛날 얘기한다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억에는 생생한데 이렇게 얘기해. 잘 기억 안 나요. 17년 해야 돼서 그때 뭐 했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렇지. 연기를 좀 해야 돼. 이게 그 아버지 세대들하고 얘기하면 아, 한국 전쟁 때 내가 말이야 초등학교 다녔는데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 그 정도로 됐단 말이야. 이 주제가. 근데 이제 여전히 남북 관계에서 핵심적인 선언 아닌가? 그렇죠. 기본 원리가 다 밝혀져 있는 거니까.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페이스북에 누가 남북 공동선언 전문을 올렸길래 다시 봤는데 다시 봐도 감동적이더라. 오랜만에 봤는데. 네. 그래서 공동선언이 지금 남북 관계에 그 중요한 또 시금석이 되고 있어. 북에서 선언 이행 의지를 밝혀라. 문재인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계속 6.15 때 청와대에서 뭔가 기념 행사 혹은 기념 만찬을 하면서 6.15 이행 의지를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뉴스는 없네. 근데 6.15 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는 물론이고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게 민주당의 기본 당론 아니에요? 그 통일부에서도 이미 여러 번 밝혔어요. 6.15 14선언 이행할 거라고. 아니 민주당은 그거를 안철수가 지우려고 그러다가 못 지운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아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은 있긴 그래? 있더라고요. 주장이 다르지. 네. 문재인 정부가 오늘 6월 15일인데 어떤 입장을 발표하시기를. 발표 안 하면 좀 이상한데. 그냥 통일부나 청와대 대변인 정도에서 그냥 발표할래나? 뭐 지켜봐야죠. 우리가... 요즘 보이는 행보가 근데 워낙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얘기 끝나고 나서 뭐 뉴스에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는데, 근데 여야 정치권들은 총동원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기사에. 총동원됐다? 누가 동원했대요? 6.15 기념 행사에. 네. 여야. 거기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은 거의 뭐 정당 취급도 안 하는군요. 거기는 왜 자유한국당 안 가요? 자유한국당 갔을까? 아니 안 갔지. 네, 6.15 기념행사요. 거기는 이제 일단 제외하는 게 한국 사회의 기본 근데 정서다. 6.15 기념행사가 뭐 말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말고 어디서 하는 행사? 김대중 평화센터 이런 데 있잖아.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하는 게 가장 공식적인 건가요? 그게 이게 이름 있는 행사고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야 행사가 있는 거지. 제야라 하면 6.15 남측이 공동위원회 그쪽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국회에서 토론회 있고 뭐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된 건데 거기에 뭐 다 왔대 웬만한 사람들. 김대중 센터에서 하는 거면은 뭐 자유한국당 당연히 안 가겠네요. 안 가지. 바른당도 안 갈 거야. 바른정당도 안 가려나? 박지원, 최경환은 여기 이제 국민의당 최경환 얘기하는 거야? 하도 많아가지고 최경환. 국민의당은 근데 사실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거 뭐 안 가면 안 되죠. 안 가면 큰일 나지. DJ 정신을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러면 이건 여야가 총총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네요. 왜? 민주당은 당연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다라는 게 뭐라 그러나요? 적통을 잇는다. 아무튼 그러니까 당연히 행사 중심에 있는 거고. 국민의당은 자기들도
이 계승자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기들도 DJ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당이니까 노무현은 싫어해도 김대중은 좋아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 기조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두 당만 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유한국당은 당 취급도 안 하는 거라니까. 그 야당이 아니지 거기는. 네. 그 이제 국회는 바른정당은 너무나 존재 의미가 미미하니까 안 쳐주고. 그래서 이제 아예 100명은 사람 취급 안 하고 200명 중에 그 총출동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정의당은 근데 안 갔나요? 모르겠어. 아 정의당도 뭐 참석할 예정이라고만 뉴스에 떴네요. 아니 갑자기 다른 생각 나는데 송영길 의원이 요즘에 발을 세게 하더라고. 네. 뭐 또 최근에 뭐 했어요? 아니 예전에 그 병진 노선. 그 말고 그 한국 정치 상황이 지금 여당이 50% 남고 나머지가 10%도 안 되는데 기이한 구조로 발목 잡히는 구조로 간다. 이게 국회 해산을 맞이하는 상황이다 거의. 그렇죠. 안타깝게도 해산이 필요한 상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안타깝게도 해산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지금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개헌을 개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개헌하면 되지 뭐. 해산권을 준다. 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해상권을 주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공감할 것 같은데요. 공감을 하겠다. 공감 당연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 여기는 별로 공감이 애매할질 것 같아요. 근데 해상권을 대통령이 갖는 구조 말고 다른 구조 없나? 어떤 뭐 하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 아니에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탄핵을 하려면 뭐 몇 분의 몇 이런 절차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청와대가 해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국민의 뭐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국민 참여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근데 국회는 이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집단이니까 입법기구의 이제 뭐 집합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1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국회가 기본적으로 또 국회가 우선해야 되는 게 있고. 저는 뭐 국회 해상권은 잘 모르겠고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뭐 이제 권한을 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소환제, 주민 소환제 이런 부분도 반드시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요즘에 국민의당은 거의 이제 6.15를 계기로 거의 DJ의 적통을 막 선언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 안철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요즘에, 주변에 있는 뭐 안철수 요즘 어디 갔어요? 미국 갔나? 왜 이렇게 조용해? 아니 저번에 수락산 불났을 때 거기 갔었죠. 불난 데만 가나? 근데 자기 집 근처라 동네 주민들이 저 봐라 저거 집 불부터가 왜 나와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 신뢰가 바닥이네 이제. 아니 뭐 정치를 계속 한다고 선언했는데 국민들의 기억 속에 벌써 지워져 사라졌네. 아무튼 6.15 즈음이니까 막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조용해질지도 모르고. 근데 이 분위기를 살려가야지. 6.15가 있고 그 다음에 8.15가 또 있잖아. 7.4도 있습니다 중간에. 7.4 있구나. 7.4, 8.15 그 다음에 14 선언까지 있으면 역사가 70년 역사이기 때문에 다달이 다 있어요. 갖다 붙이면 다. 그래. 이게 계기를 잘 살려야 되는데 6.15를 요거를 기본 내용을 해가지고 여야가 뭔가 좀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남북관계 문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이 정치를 풀어나가야 근본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6.15 공조? 6.15 공조? 네. 그거 뭐 쓰면 되겠다. 좋겠다. 여야는 가로 열고 자유한국당 바른당 빼고 가로 닫고 여야는 6.15 공조로 지금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라 이런 식으로 한번 쓰면 좋겠네. 국회에 세 가지 세력이라고 하고 여야 적폐 이렇게 좋네. 국회 3대 세력이네. 아니 그거 천하 삼분지계인가 이게. 완성됐어? 아니 그거를 뭔가 좀 저기 시각적으로 뭔가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 예. 국회의석 딱 이렇게 구분하잖아. 여야 적. 현재 국회 분포도 해가지고 딱 만들면 좋겠네. 근데 6.15 선언의 결과물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들 또 남북 교류들이 있는데 상징적인 게 개성공단 금강산이잖아. 그렇죠. 가장 대중들이
하나는 기업인들이 중심으로 들어간 사업이라면 하나는 그 100만 명이 갔다 왔지. 금강산 관광. 저 빼고 다 갔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장인 장모까지 갔다 오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치 이런 교류에 대해서 뭔가 요즘에 통일부 이제 장관 내정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된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해찬 의원이지 지금. 예, 의원이죠. 민주당의 거의 맏형격 뭐 이런 사람인데 개성공단 기업가들 만나가지고 좀 약간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던데. 아, 그게 이거예요. 개성공단을 폐쇄할 적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가 있지 않았는데 그 후에 핵실험도 있었고 제재 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풀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말하겠다. 아, 이거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거군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특히 한반도 남북 대립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예외적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논리가 있지만 그 문제도 유엔과 협의해 봐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엔 제재 때문에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게 본질적으로는 제재 국면에서 무슨 제재냐라는 적폐들의 주장하고 비슷하지 않아? 두 개를 깔고 있어요. 여기 동시에 이런 말도 하셨네.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을 폐쇄하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논리였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명분을 들이대는 것을 보고 우격다짐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폐쇄한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되돌리는 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가 안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폐쇄를 할 때 이거는 뭐야 유엔 제재에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돈이 핵 개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한 거잖아요. 이해찬 의원이. 그때 그 이해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인가 거기에서도 그 논리적으로 반박을 다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은 핵 개발하고 관계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하고는 관계 없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유엔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적폐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는 게보단 스스로 바보 같은 얘기를 해버린 거죠. 꼬였어 너희가.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시원시원한 사이다 발언주를 많이 하는 이해찬 의원이 왜 이럴까 갑자기? 상당히 지금 미국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6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잡혔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며칠 사이에 지금 뭐 완전 미국한테 저자세로 지금 나가고 그렇지. 있는데 이해찬 의원도 뭐 마찬가지고 이해찬 의원이 사실 거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좌장격이죠. 좌장격이잖아요. 원로격인데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 신호를 주는 거죠. 개성공단 뭐 서두르지 말아라 세계.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왠지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트럼프가 지금 탄핵 위기 몰려가지고 거기 정신없잖아요. 백악관에 지금. 그 상황인데 아이 왜 6월 말에 문재인을 불러다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냐. 이거 보면 어떻게나 6.15 때 이상한 소리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 미국 내에서 이런 기류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래서 날짜도 일부러 네, 자기가 탄핵당하는 와중에도 빨리 불러가지고 회담을 막 해야 되는 거죠. 단도리를 하려고. 근데 거기에 발라 맞추는 말을 한 거다 지금 이해찬이. 그렇죠. 그럼 정상회담 지나고 나서는 뭔가 좀 하려나? 아니 정상회담 때 약속하고 도장 찍어버리면 이제 못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것도 웃겨.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인데 개성공단 금강산 얘기를 가지고 뭐 국제 제재 이 분위기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겨. 그지? 만약에 한다면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죠. 정상회담인데 추상적으로 애둘러 얘기하겠죠. 남북 관계도 국제 공조 아래에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발언을 하겠죠. 근데 유엔이랑 협의한다는 게 누구랑 얘기한다는 거야? 반기문? 아니죠. 반기문은 이제 끝났죠. 유엔이랑 얘기하는 건 미국이랑 얘기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랑 얘기하면 되는 거야, 뭐야? 아니 그냥 미국이랑 얘기하는 거지. 이게 안보리 제재예요. 안보리 제재니까 안보리 그 의장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안보리 의장이 순회 의장이잖아. 네, 돌아가면서. 네. 그때? 네. 그 1년에 한 번 바뀌나요? 하여튼 모르겠어. 상당히 자주 바뀌던데. 회기 때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개성공단 폐쇄할 적에는 제재가 있었는데
제재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제재가 강화됐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 새로 강화된 제재하고 개성공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야 안보리 제재 강화됐으니까 걸리는 거 아니야? 뭐가 걸린다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전혀 관계 없는데 지레 겁먹기도 하고 또 미국이 구체적으로 지명을 했잖아.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를 미국 하원이 와서 지적을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웃긴 놈들이지. 유엔 안보리 제재의 기본 정신도 어쨌든 뭐 대북 경제 제재도 있지만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적으로 풀자 이런 내용이 기본 들어가 있다고. 그럼 그런 조치를 하는 거는 그 결의도 뭐 문제가 있지만 최소한 그 결의에는 부합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국제 제재와 하등 관계 없고 국제 결의안 내용에도 오히려 부합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눈치 볼 필요 없다. 그래서 근데 전체 뉘앙스가 6.15 이야기하고 잘했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뭐 호남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이 우리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거고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기에 제기하기 힘들다 하는 거는 미국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양 사이에 있어 지금. 네, 양쪽에 사이에 있는데 대대로 김대중 정부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양쪽의 사이에 있으면 결국에는 이게 가랑이가 째지더라. 이게 교훈이잖아요. 실패한 거지.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부터 또다시 그런 실패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면 위험하지 않나.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우려됩니다. 아니 촛불이 완성은 통일이라고 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북관계 통일 문제, 외교안보 문제에서 그동안 적폐들의 행태와 지금 똑같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야 지금. 물론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완성하는 거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는 그냥 결단 아니야? 정책 결단? 그렇죠. 며칠 전에 지금 6.15 공동연사 관련해서 북측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개성공단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했잖아. 한국 정부가. 그러고 나서 북에서는 거기 재군사화됐다고. 전진 배치가 된 거지. 군대가. 근데 군사지대화를 선언한 거고 전진 배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모르는 거죠. 그건 뭐 확인된 바가 없죠. 아니 군인이 와서 뭐 경계를 하든가 뭐 할 그건 수도 뭐 있고. 군부의 기밀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그 확인이 안 됐다. 하여튼 우리는 군사 모르겠지. 지역화됐다는 거지. 네. 군사 뭐 인민군의 관할이든 하여튼 그런 지역으로 됐는데 이런 예민한 지역으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국 정부가 먼저 뭐 그거 폐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상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든가 그런 조치도 없이 뭐 지금 6.15 선언을 개성에서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를 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북 내부 간 거래 아닌가. 9.19래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들어가 있는 특수한 관계, 민족 내부 간 거래 이런 차원에서 전개를 하면 될 텐데 굳이 국제 문제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내부 문제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유엔 대북 제재에 걸리는 거면 구체적으로 뭐가 걸리는지 증거를 대놔봐라. 아니 이렇게 하자고. 많다. 개성공단 금강산을 제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하면 제재하라고 하자고. 한국도. 그 이게 상당히 미국 쪽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사드 관련해 가지고 그나마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가지고 사드 배치 여부를 보류하는 정도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조차도 지금 상당히 힘에 부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터뜨리게 되면 미국 쪽에서 이제 대노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압박도 많이 받겠지. 최근에까지 계속 미국 고위급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 네. 하원까지 오고 근데 이거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물밑으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밀어넣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 트럼프가 보이지 않는 압박이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이 압박을 빨리 이 압박으로부터 이 문재인 정부를 구해야 되지 않냐. 그 좀 들어봐야 되겠어. 예를 들면 뭐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미국 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하냐 이게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저는 이해찬 의원 발언이나 이런 부분 봐도 이게 스스로 모순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완전히 적폐 논리를 얘기하는 건 아닌 거라고 지금. 그래서 뭔가 이거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미국 쪽에. 물밑 뭐가 있었나? 네. 신호가? 보면 계속 끊임없이 보면 뭐 시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계속 왔잖아요. 정경 실장 많이 만난 것 같고 안보 실장. 무엇보다 트럼프 지가 지금 탄핵된 와중에 정상회담 하자 해가지고 6월 말에 정상회담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가 그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쨌든 자기 국익을 관철시키는 것, 특히 동북아에서 한반도를 틀어잡고 있는 이 구조는 여야와 관계없이 끝까지 밀어간다는 거야. 기본적인 줄기로 차이 없이.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6.15인데 미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남북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할 테니 가만 냅둬라 이러면 아마 논리 자빠질 것 같아요. 오늘 한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네. 미 대상을 앞으로 간다. 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6.15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게 기본 정신 아닌가? 그 공동선언에도 있고 우리 민족끼리.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눈치 봤으면 평양행 비행기도 탈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런 6.15 공동선언이라는 걸 거기에 서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14선언도 6.15 선언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얘기를 해놨고 그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통일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명확히 선언했단 말이지. 그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선언을 읽어봐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책을 잡아야 된다는 거지. 그 국민들한테 선포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시비 거는 놈들이 있을 거야. 적폐들하고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싸워주는 거지. 그런 구조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거지. 자, 6.15 17년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는데 6.15 얘기는 이렇게 하고 우리 정리하면서 그 얘기 좀 하면 좋겠네. 페리라고 사람들 이것도 좀 윌리엄 페리? 잘 모를 거야. 페리 프로세스. 그렇지. 페리 보고서. 우리만 잘 알지. 아, 나이 들어가지고 보통은 잘 모를 거야 이 사람이 누군지. 옛날 얘기하고 있고. 20년 전에 미국 장관을 누구 알아요? 우리나라 장관도 모르는데. 우리나라 지금 총리가 누구지? 아 근데 저기 카터는 알잖아. 미국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니까. 장관하고 좀 그렇지. 페리가 무슨 뭐 토론회인가 뭐 세미나에서 나가가지고 무슨 연설했더만. 아무튼 그 페리라는 사람은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공화당 때 부시 때지? 아버지 부시 때인가? 아니요. 트럼프 행정부 때죠. 트럼프? 아니야. 클린턴 때. 저기. 아 클린턴 행정부가 선임한 공화당 출신의 네. 국방장관이지. 그래. 그 사람이 그래서 뭔 얘기했냐고. 말 꺼낸 사람이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와 뭐 어쩌고 토론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 MD 시스템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견해가 있다. 그래서 이 효용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한국에 사드를 제공해야 하는 유일한 큰 이유가 의심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드 배치는 이거 박근혜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철수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유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드가 이게 실제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은 원래 선전은 북한 미사일 요격용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주장인 거지 일단. 네. 전직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책임 회피도 있는데 미국이 밀어넣은 게 아니고 박근혜가 달라고 해서 준 거였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 예전에 최순실과 로켓 마틴 회장과의 면담설이 있잖아요. 그 면담 이후에 사드가 급격하게 추진됐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미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군사 전략상 별 의지나 계획이 없었는데 박근혜가 요구를 해가지고 배치한 거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최순실 일당이 로키드 마틴과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돈 받아 먹고 끌어들인 거다.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사드를 들여온 거다. 거의 그렇게 보는 게. 아니 미국은 근데 아무 챙겼다. 두 가지를 합칠 수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배치하고 싶은데 박근혜를 어떻게 하면 혹하게 만들까? 박근혜 옆에 최순실이가 있네. 순실아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딱 로켓 마틴 회장과 면담을 하고 그러면 돈에 눈이 먼 최순실이 박근혜한테 사사사사 얘기해가지고 사드 배치로 입장을 딱 바꾸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자기들이 주도해가지고 배치를 했을 때 중국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렇지. 한국이 달라고 해서 준 거다라고 해버리면 MDC 때는 관계 없고 책임은 전부 한국 정부가 떠받은 거니까 중국도 한국을 공격하지 미국은 공격 안 한단 말이에요. 일석이조인 거죠. 야 철저한 미국 중심의 논리를 만든 거네. 결국 이 미국 한 것 같아 아무래도. 미국이 최순실을 딱 꼬셔가지고 최순실이 박근혜를 꼬시는. 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맨날 원래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미국한테 이렇게 빌빌 기면서 6.15 때까지도 이런 저자세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정부가. 그럼 우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게 나가야지. 국정농단의 전모를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드와 최순실의 연루설. 네. 와 이걸 파야겠네. 뭐 벌써 열심히 파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 네. 그러면 최순실이 사주한 사드라면 이거는 나가는 게 맞지. 아니 그래서 이게 잘 보면은 미국의 출구 전략일 수도 있어. 사드 관련한. 사드를 빼고 싶은데. 아니 뭐 돈 받기도 쉽지 않고 빨리 배치하기도 어렵고 미국도 중국도 반발하고 이거 명분을 세우기 위한 논리일 수도 있다고. 혹여나 말 수 없지 뭐. 어쨌든 페리가 지금 미국 정부 정계에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는 뭐 그건 알 수 없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공화당 출신 인사니까. 그래도 뭐 미국의 전직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꽤 의미는 있다. 의미는 있다. 아무튼 박근혜 최순실의 적폐들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일단 다 원상 복귀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자. 맞아. 우리가 조치할 게 태반이야. 뭐 북에다 뭘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취할 조치가 대부분인 것 같아. 원상 복귀부터 해야 돼요 지금. 4대강도 복구 과정 아니야? 복구 과정이지. 네, 근데 뭐 열었다고 하는데 그 찔끔 열었더라고요. 그래. 그 몇십 미터 중에서 몇 센치 열고 열었다고 그러는데 그 연 것도 아니지 사실. 어쨌든 4대강 조사하고 4대강을 다시 복원하는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네.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페리가 또 다른 얘기 한 거 아니야? 더 있지 않아? 사드 말고? 사드 무역론. 그래서 뭐 북한 미사일 뭐 관련해서는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중국이 째찍을 잘 휘두르면 될 거다. 자, 그래서 6월 28일 날 29일인가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이 28일요. 28일 날. 그래서 오늘 입장을 좀 기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저자세로 가는 문재인 정부와 그 주변 인사들 이런 인사들의 행보에 대해서 또 예의주시하면서 얘기를 좀 하자고. 그래서 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촛불의 뭐랄까 운동, 촛불의 행진 이런 것들이 이번 6.15를 계기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바라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 6.15 17주년 요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하죠. 네, 그럽시다. 네. 잠깐만. 자, 우리 이게 이제 공식 방송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 이름 바꿨잖아. NSC. 시사잡담. 시사잡담 NSC. 드디어 이제 외부 유출 회의 내용이 외부 유출되는 걸 범인을 잡은 건 거죠? 범인을 잡아서 막은 건가요? 자 이제 이게 공식 방송으로. 공식 이제 정규 방송 매일 방송을 우리가 목표로 매일 방송을 하고 시사 분석
시사 전망 뭐 이런 얘기들을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방송으로 하는데 좀 형식이 잡담식이니까 무슨, 잡다하게. 뉴스 데스크 이런 식은 아니고 또 목표는 음. 팟캐스트 1위? 10위권을 일단 아, 목표로. 10위권. 요즘 쭉쭉 올라가던데 진짜요? 어. 뭔 일이지? 어떻게 올라가요? 순위가. 국정원이 많이 된다 보다. 아니 이제 매일 올리니까 양으로 그냥. 매일 2개씩 올리니까. 국정원 여러분 많이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 번 듣고 말지 말고 2번, 3번 다운 받아주시고. 아니 국정원이 좀 이제 인력이 축소될 거야. 아 그러면 안 되는데. 특히 국내 파트가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그럼 우리 조회수가 많이 낮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네티즌들한테 뭐 달빛 기사단들 분께 호소를 해야지. 달빛께서는 우리 그 캠페인에 한다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이런 거. 네. 통일 대통령. 네, 그래서 DJ가 노벨 평화상 받은 과정을 복기를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6.15 선언이고 그렇지.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야 된다. 문님도 이겨내셔야 된다. 우리 아내가 지어준 이름인데 어때? 통대문. 통대문. 동대문. 통대문. 네. 통일 대통령 문재인. 네. 이걸 한번 해보자는 거지 캠페인을. 예, 좋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 방송이라 해도 되나 이제? 시사잡담 NSC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